현직자가 알려주는 코알몬 시즌 2. 벌써 이더리움 마지막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은 그동안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질문도 많고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점점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을지 저희의 의견을 여쭤보셨어요. 네. 저부터 답변을 드리면 제가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이더리움에 투자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리는 블록체인의 어떤 미래가 이더리움의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에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그만큼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가격도 네. 오르고 일단 리스크가 훨씬 적을 것 같아요. 뭔가 이더리움은 대체재가 많을 수 있다라는 네. 건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다면 이더리움, 추천한다면 비트코인. 유용님은 어떠세요? 레온님이랑 아마 근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목적성이 조금 다르죠. 저희 살펴본 대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에 그쵸.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둘 다 투자를 할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할 때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둘 다 사라 라고 이제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도 바꿔요. 3대 7로 사라고. 네. 비트 3, 이더 7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사이드 체인과 L2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더리움의 경우 L2 방식은 별도의 체인에서 트랜잭션 실행을 담당하고 트랜잭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담당을 하죠. 그쵸. 그런데 사이드 체인은 별도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한다는 점은 L2와 같지만 메인 체인에서 결과를 합의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체인 자체에서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과 L2의 차이는 합의에 중점을 뒀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비슷한 예가 로닌 네트워크라고 엑시 인피니티에서 NFT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드 체인이 있잖아요. 네네. 이더리움은 POS인데 이거는 POA라는 별도의 합의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네. 사이드 체인 자체가 합의 알고리즘도 따로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비 리서치에서 나온 L2 리포트에서도 사이드 체인 말씀하신 부분 네. 그리고 L2에 대해서 총 망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유익할 것 같네요. 네. 네. 특히 지금 예로 들어주신 뭐 POA 합의 알고리즘처럼 POS, POW 말고도 다른 합의 알고리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또 마침 다른 분께서 합의 알고리즘 관련된 질문을 또 남겨주셨죠. 아, 맞아요. 카르다노의 DPoS 합의 알고리즘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카르다노는 옛날 시즌 1에서도 다루긴 네. 했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직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카르다노 재단 쪽에서는 카르다노 합의 알고리즘 우로보로스라고 하는데 POS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증명 방식을 사실 세세히 살펴보면 스테이크 델레게이션이라고 해서 에이다, 그러니까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자산을 에이다라고 하는데 에이다를 보유한 사람들이 특정 스테이킹 풀에다가 이들의 지분을 위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스테이킹 풀이 슬롯 리더라고 해서 어떤 블록 리워드를 받게 되는데 보유자들은 자기가 위임한 지분이 많을수록 이 스테이킹 풀이 슬롯 리더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지만 이 보유자들도 동시에 스테이킹 풀이 받는 리워드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도 높일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합의 방식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DPoS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는 DPoS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르보로스라고 계속 쓰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우리 독자적인 네. 어떤 합의 방식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 네, 같아요. 재단 측 설명에 따르면 카르다노 합의 알고리즘은 우로보로스라는 POS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이지만 의사결정권이나 지분을 네. 위임할 수 있다가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중에 하나로
번째로 에이다랑도 비교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네. 에이다가 카르다노랑 계속 섞여서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자산이랑 네트워크랑 이름이 너무 다른 거 헷갈렸는데, 카르다노는 예전에 코인 클래스에서도 맞아요. 두 개 동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다뤄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에이다는 카르다노라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산이고, 카르다노는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보통은 플랫폼 이름과 플랫폼에서 쓰이는 토큰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특이한 걸 좋아하나 봐요. 네, 맞아요. 우르보로스도 그렇고. 너무 다르죠. 네. 에이다 특징 자체가 카르다노 프로젝트에서 찰스 호스킨스라는 네.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더리움이랑 닮은 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카르다노도 L1 플랫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방식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단은 POS라는 점, 두 네트워크 모두 POS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두 네트워크 모두 로드맵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개발 단계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이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다에 대한 설명은 코빅 저금통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이다는 이더리움 머지 전부터 계층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스마트 컨트랙트랑 트랜잭션을 따로 처리를 하잖아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도 하스켈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르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개 계층으로 구성된 점도 중요하고, 그 우르보로스라는 POS 알고리즘, 그것도 중요한 점이고요. 카르다노는 또 특히 학계에서 검증된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더리움은 굉장히 개발자나 커뮤니티가 상당히 큰 편인데, 카르다노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상대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르다노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인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다고.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네. 그래서 좋아하는 그만큼 또 사람도 탄탄하게. 네, 마니아층이 좀 네.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도 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요새 니어 프로토콜은 어떤가요? L1에서 자주 언급됐던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답변은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